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Shall We Together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우진입니다. 지난해 한국산업연구원이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도내 절반 이상의 지자체가 소멸위기 지역으로 진단이 됐고 고성군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멸위험지역 9곳에 포함이 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소멸위험지역의 대체산업 육성과 인구 유입 등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데요. 이에 지원방송에서는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민선 8기 지역 발전 방향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Shall We Together 오늘 만나볼 곳은 동해안 최북단 대한민국 대표 청정지역 고성군입니다. 네,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 고성을 이끄는 한명준 고성군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고성군수 한명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성의 발전 방안에 대해 도움 주실 패널도 모셨는데요. SOC 교통 분야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시죠. 김재진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Shall We Together 오늘은 한명준 고성군수님, 김재진 강원연구원 박사님 모시고 동해안 최북단 고성, 혁신 성장의 길은 이란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군수님 재선에 성공하시고 민선 8기 시작된 지 내일 모레면 1년이 되거든요. 고성의 아이들에게는 든든한 아버지가 되고 또 어르신들에게는 효도하는 효자가 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1년 돌아봤을 때 고성 군수로서 내 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십니까? 네, 저는 한 70점 주고 싶습니다. 70점이면 되게 겸손한 점수를 주셨는데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제가 앞으로 한 3년 남았습니다. 예, 3년 더 열심히 해서 99점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렇군요. 3년 후에 99점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어쨌든 지역민들과 주민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좀 느껴지는 구간이었는데 앞으로 남은 3년도 잘 노력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담아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고성 주민들, 우리 군민들이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바라고 있는지 현안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고 목소리 담았거든요. 예,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고성에 사시면서 뭔가 불편하다 하신 게 있으신가요? 병원이 아무래도 속초나 이런 가까운 지역에 대형 병원이 있으면은 병원이 부족하면 엄청 부족한 거죠. 사실 뭐 특히 소아과는 좀 필히 좀 일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버스가 한 대라서 그 다 들렸다 가는 거라서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가지고 간송이는 아직까지는 이런 뭐 임대주공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임대주공이 하나 들어섰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시장이 활성화가 좀 덜 돼서 옛날 같지 않잖아. 먹고 살기 위해 뭔가 좀 이 기업체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러면 인구가 불 수 있으니까. 젊은 애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전부 다 노인들만 남아 있잖아요. 고성의 자랑거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연경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경치가 일단은 좋고요. 바다, 산 물 깨끗하고 공기 좋고. 하진포, 송지호 사람들이 참 좋잖아요. 마음이 따뜻하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우리 손님 많으면 막 옆집, 앞집에서 막 와서 설거지도 해주고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군수님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고성 군민에서 뭐 고생을 많이 하신 거 알고 계시는데 작은 부분 하나라도 이렇게 신경 써서 지역 주민들이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독거노인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고 고성 국민들한테 힘써주는 게 다 고맙죠. 우리는 군수님만 믿고 지금 따는 거지 뭐. 관광
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머무를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네, 시간 관계상 모든 군민들의 목소리를 다 담지 못하고 편집을 하긴 했지만 군수님, 제작진한테 들으니까 군수님을 향한 적극적인 지지를 주민들이 아주 많이 표현했다고 들었거든요. 현안들 풀어낼 때마다 힘은 좀 드시겠지만은 응원의 메시지 받으면은 힘이 좀 나시겠어요? 어떠세요? 예, 하루가 즐겁습니다. 아주 힘이 납니다. 예. 고성군의 당면 과제를 그럼 지금부터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주민 인터뷰에서 나왔었죠.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늘려달라. 그리고 젊은이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노인들만 남았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들, 또 저출산 문제도 있고 고령화도 그렇고 인구 감소 문제는 실타래처럼 많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해 한국산업연구원이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고성군은 전국 228개 지자체 중에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멸 위험 지역 9곳에 포함이 됐습니다. 군수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인구 감소, 지역 소멸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경쟁력은 사실 이제 인구의 어떤 분포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에 좀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데 예. 노령화 부분은 어떻게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년에 한 신생아 한 100여 명 정도 태어나는데 또 어르신들은 한 300분 정도가 돌아가십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다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좀 가능성이 좀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되어집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 발생되면서 매년 1,0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지금 오게 됐고요. 또 투자가 몰리면서 제가 민선 7기 때 2조 7천억의 투자 유치를 받았고 요즘도 투자와 관계돼서 여러 가지 지금 논의 중인 이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양 심층수도 지금 미래가 밝다고 보여지고 특히 2018년도에 2만 7천이 무너지면서 이제 2만 6천대 쪽에 이제 인구로 내려가다가 지금 다시 2만 7,300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런 것은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열심히 하면 이 모든 것을 또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메시지까지 끝으로 전해주셨습니다. 고성군의 발전을 좌우할 제일 중요한 현안이죠.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는 도내 동해안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망으로 1998년이었습니다. 정부의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 설계가 완료가 됐죠. 동해 강릉은 2004년도, 강릉 양양은 2009년도, 양양 속초는 2016년도에 각각 개통이 됐지만은 속초 고성 구간만 20년 넘게 미착수 상태입니다. 상당히 답답한 상황인데 군수님, 동해고속도로 속초 고성 구간 조기 건설이 시급해 보이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은 사업 타당성까지도 올해 이제 들어가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것이 아마 지금 이제 그 분기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처음 이제 군수로 이제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잘 시급한 것이 이 도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양과 고성은 거의 유사하게 그냥 그 발전 정도라든가 이런 게 거의 비슷했는데 네. 고속도로가 놓이면서 양양이 치고 나가기 시작했죠. 그 이제 6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곳이 고성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관광의 어떤 이런 여건 변화를 가져오기에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제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예. 국토교통부도 찾아다니고 국회도 찾아다니고 이제 도도 찾아다니면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논의했고 그래서 좀 그 2차 5개년 계획 거기에는 지금 고성군의 동해 고속도로가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한 것은 이제 동해 고속도로를 평화고속도로로 명명하고 속초에서 제진까지가 아니고 속초에서 간선까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그것을 좀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열심히 밀면서 준비를 해왔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그런 개각을 이뤘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하면서 잘해서 이것이 예타까지도 잘 넘어가서 고속도로가 놓이게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예.
박사님, SOC 교통 현안은 굉장히 어렵고 또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동해고속도로 사전 타당성 용역 진행, 예타 면제 등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굉장히 어려운 이제 질문을 저한테 이제 예. 하신 건데, 이 전체 구간이 한 43km 정도 돼요. 사업 기간이 2조 한 700억, 2조 한 700억 정도 되는 걸로 저희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그 강원도 고속도로 4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국토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 맞고요. 지금 그리고 앞서 고성 군수님이 또 노력을 많이 하셔서 아마도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이제 아마 곧 이제 시작을 해서 진행을 예.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예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런데 앞서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전체 지금 가장 핵심 이슈가 인구 감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놓이게 되면 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그 수요도 줄어들 거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고민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교부세를 이제 나눠주는 기준이 아마 내년부터 이제 바뀌게 될 것 같은데, 이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뭐냐면 고성군에 온 사람들 중에서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직 인구와 같은 그런 인구 개념으로 받아준다는 개념이에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성에 오시는 관광객 수가 지금 1,000만 명 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이용객 수요에 반영이 돼버리면 타당성 결과가 굉장히 좋게 될 수 있죠. 그래서 향후에 아마 그 정부의 그 예비 타당성 조사의 어떤 개선,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도 올 하반기하고 내년에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면 아마도 군수님 끝나실 때쯤, 이번 그 민선 8기 끝나실 때쯤 되면은 예타 통과 소식도 어쩌면 잘하면 듣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사실. 예. 이 생활 인구까지 넘어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네. 있고, 예. 서울 경기에서 사실 고성까지는 가깝고, 예. 주로 오시는 분들이 서울 경기에서 온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더불어서 철도도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와 유라시아 대륙을 이어줄 철도, 강릉, 고성, 제진 간 동해 북구선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는 동해 북구선 간성역하고 화진포 신호장, 제진역 등 3개의 시설이 설치될 예정인데요. 지금 고성에서 기본계획고시에 반영된 화진포 신호장을 화진포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 중에 있다고 합니다. 군수님, 화진포역 설치를 추진하시는 이유, 또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사실 화진포의 가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자연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아름답고, 우리 남한에서 제일 큰 석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김일성 별장이나 이승만 별장, 이규봉 별장 같이 그 역사성도 같이 깃들여져 있고, 또 우리가 철도가 제진역까지 가는데 제진역은 민통선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제진역에서 관광객을 내리고 싣고 하기에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상황으로 볼 때 마지막 종착역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이 화진포역입니다. 그러면 화진포가 갖는 어떤 가치와 그 역이 꼭 필요한 이유, 그리고 아마 그 국방부에서도 마지막 역을 제진역이다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갈 것이라고 보여지고, 네. 또 남북 관계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마지막 종착역은 화진포역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은 국가철도공단이 동해 북부선 간성역 구간을 아파트 4층에 달하는 11m 높이의 뚝을 쌓아서 철로를 개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을 한가운데 뚝을 이렇게 쌓아놓고 철도 노선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선뜻 찬성할 주민들이 많지는 않겠죠. 박사님,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사실 그 구간이 한 1.2km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같은 철도 전문가 굉장히 고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간성역이 들어서는 그 지역의 그 특성이 보면
국도 7호선보다 이 지역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예. 성토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나 아니면 교량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건설 자재값들이 굉장히 폭등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국제적으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사업비를 한번 이렇게 저희가 한번 산출을 해봤는데 성토 구간을 하게 되면 한 300억 정도가 들고 교량으로 하면 한 1,200억 원 정도가 들어요. 그러니까 4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비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뭐 설계가 다 끝나 있는 상황에서 이걸 변경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아마 군수님은 계속 요청하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는 뭐 그거는 그대로 이제 또 끌고 가시더라도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 뭐냐? 이 결국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이분을 하게 되면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시잖아요. 예. 그럼 그 피해를 어떤 형태로 보상을 해줄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철도공단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역세권 계획을 어떻게 잘 할 건지, 그리고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런 개발에서 나오는 수익을 어떻게 지역 주민들하고 공유할 것인지, 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선적인 그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고성에 동해북부선 철도기 생기는 건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지만은 각종 규제로 역세권 개발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군수님, 지역 경제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세권 개발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그렇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이제 간성역만 해도 거기가 13만 평방미터 네.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 면적인데 아주 좀 평야지대죠. 작은 평야지대인데 그곳을 개발할 때 일부만 풀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전체를 풀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해 나가고 거기에는 이제 주거서부터 해가지고 뭐 상업지구라든가 어떤 이제 우리 공공의 어떤 건물까지도 다 들어가면서 그것을 좀 정확하게 균형 잡힌 개발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민자 유치를 좀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화진포와 제진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래를 본다면 제진역은 이제 남북 이 교류가 뚫리고 유러시아로 이제 나가는 기회가 된다면 거기는 물류 기지로서의 어떤 기능과 화진포 또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관광의 어떤 메카로서의 어떤 기능 이러한 것들을 담아내는 역이 들어서야지만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특히 화진포역과 제진역은 평화경제 특구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그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고성군의 어쨌든 가장 중심역으로서의 간성역은 좀 잘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의 어떤 모양은 그 역과 어떤 광장이 같이 어우러지고 문화와 관광이 그곳에 이제 싹틀 수 있는 그런 좀 멋진 광경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에 11m의 토성이 쌓여진다면 그건 완전히 그 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사실 예전에는 바닷속이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동안에 이제 퇴적층이 있는데 거기에 흙을 쌓아가지고 11m까지 성토한다 그러면 그 무게가 계속 늘리면 그게 분명히 어떤 지형 변화가 있고 지각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리로 그것을 쌓아가는 것이 맞다. 다리를 놓고 지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러한 부분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부분은 꼭 좀 이루고 싶은 그런 부분이라고 여기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 최근에 강원특별자치도법과 함께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고성은 철도, 고속도로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사님,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은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죠? 네, 이번에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평화경제특구법이 같이 통과가 됐죠. 거기에 이제 핵심 골자는 그겁니다. 그 접경 지역에 남북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여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좀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게 용이한 지역에 대해서는 좀 특구를 하나 지정을 해주자.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법인세라든가 세금을 막 감면해주는, 그리고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주는 예. 그런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이 군수님이 그거를 아셨는지 어쨌는지 작년에 고성 그 경제특구 조성 방안이라는 예. 연구를 또 저희 연구원에 맡기셔가지고 그걸 또 얼마 전에 또 마무리를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준비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 특히 고성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남북 고성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북한하고 이질감이 없는 그래서 향후에 남북 교류가 되기 좋은 위치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하신 그 화진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관광 특구를 잘 조성만 한다면 향후에 지역뿐만 아니고 국가의 무역 경쟁력이라든가 관광 경쟁력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전망을 합니다. 관광 특구의 기대 효과까지 살펴봤고요. 고성의 당면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고성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고성 주민들은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고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목소리 담아봤거든요. 화면 만나보시죠. 강원특별자치도가 된 건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니,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부장가도 붙여놓고 다 해놨던데 뭐. 참 잘 됐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원칙대로 이렇게 잘 돼갔으면 참 좋겠어요. 권한이 좀 세진다는 거. 우리가 이제 원할 수 있는 거를 규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발전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잖아. 강원특별자치도가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업그레이드 된 느낌? 도시에서 사는 느낌? 성장했다. 뭔가 좀 개발이 되지 않겠나. 이제 무궁하지 뭐 여기는. 나날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건 돼 있는데 기반을 조성해야 되죠. 기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다 공유하는 그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기업 같은 그런 게 와야 되고. 그런 게 들어와야 애들도 안 나가고 여기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성에서 살 수 있도록 기분 좋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다나 산이나 먹거리 같은 걸로 많이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고성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을 좀 열심히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통일 전망대 좀 활로가 벗어진다면은 아마 고성군도 머지않아 진짜 자체적으로도 활성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광업에서 많이 머리를 써서 규제도 풀고 열심히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좀 뭐 들어온다면 반대하지 말고 이렇게 여러 젊은 사람들 와서 놀다 갈 수 있고 아니면 우리 후손들이 여기서 살 수 있게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주민분들께서 군민분들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목소리들을 내주셨습니다. 마지막 인터뷰가 상당히 귀에 남네요. 후손들이 잘 살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했는데 군수님, 군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아주 좀 공감합니다. 예. 사실 규제 때문에 좀 이렇게 발전 단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규제만 풀린다면 뭐 그건 얼마든지 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을 했지만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 연말까지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에 넣을 특례를 선별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거고요. 고성군 역시도 지역의 핵심 특례가 3차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쏟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접경 지역에 위치한 고성군 전체 면적의 63%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군수님, 주민의 재산권이라든가 지역관광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상하게 좀 관광의 어떤 아주 핵심 지역이 바로 군사시설이 같이 겹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풍광이 좋고 뭐 경기하기 좋은 이제 그런 특징이 겹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특별자치도로서의 어떤 기능을 좀 더 키워 나간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잘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 어쨌든 지금 뭐 건봉사라든가 화진포라든가 통일전망대라든가 청간정 이런 모든 곳이 다 국방부 소유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에 그 먼저 국방부가 이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이제 그런 단계밖에는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매우 아쉽습니다. 국방 분야에 대한 규제도 규제지만 고성 같은 경우는 산림 규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성 발전을 저해하는 산림 규제 실태 어느 정도고 그걸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좀 우리 고성 같은 경우 83%가 이제 산림입니다. 예. 그 중에 80% 정도가 산지관리법에서 보존 산지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뭐 마을에 어떤 작은 동산도 지금 이제 그런 보존 산지로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래가지고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특별자치도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임이 된다면 그런 많은 좀 이 발전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치를 좀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지겠는데 특히 이제 어구 건조장이라든가 뭐 보관장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관광지 내에서 지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겠고 뭐 이런 저런 부분에서 우리가 산지를 좀 손에 대지 않고서는 이건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절대 가질 수가 없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규제 완화에 관련된 얘기하고 있는데 해양 규제 관련된 경우 보면은 물론 완화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어민들의 생계를 위해서 제한을 강화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취미나 레저 활동을 하는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물 포획 때문에 군수님 어민들 피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예, 사실 해녀분들이 우리 제주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나이를 보면 이제 70에서 80세에 달합니다. 보통 이제 그 나이대 어르신들이 지금 해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해루질이라고 해서 레저라고 하고 레저를 즐긴다고 하면서 이제 이 젊은 30대, 40대 이제 젊은 층들이 와서 밤에 이제 어떤 해산물들을 이제 채취해 가는 것인데 네. 이제 이것은 해녀분들의 어떤 이 생활고와 이런 부분에서 이게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녀분들이 할 때는 이것을 적절하게 채취하면서 이제 키우고 관리하면서 가는데 이 해루질하는 사람들은 싹쓸이죠. 쉽게 얘기해서 다 이제 쓸어가는. 이건 황폐화시키는 이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 경로로 이제 많은 문제 제기를 했고 올해 5월 25일 날 사실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 부분을 이제 제안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법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도에나 이제 군의 조례로 담아서 이것을 좀 정리하고 또 제한해야 될 필요가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레저가 이런 어떤 삶의 어떤 그 기준을 넘어설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것은 꼭 좀 제대로 잡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박사님, 도내 많은 지자체가 규제에 묶여 있는 건 맞는데 유독 고성 같은 경우는 규제가 더 심각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걸 이제 좀 한 번에 물론 뭐 다 풀어낼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순차적으로 풀어내야 될 텐데 어떤 규제부터 좀 풀어내면 좋을까요? 이제 SOC를 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이제 고성군뿐만 아니라 강원도 18기 시군이 이 SOC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또 뭐냐면 이 규제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고속도로나 철도가 들어가게 되면 농지 규제라든가 산림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받고 뭐 이러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계기로 이제 그런 규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키가 이제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환영을 하는데 예. 하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군사 규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군사 시설을 옮겨야 되면 이제 비용 같은 것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지자체가 이제 부담을 하는 그런 형태가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향후에 아마 이 평화경제특구법이란가 이번에 우리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사실 국방부하고 이렇게 협의되는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행령이나 이런 거 이제 만들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도 좀 일정 부담하고 예.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계속 지역 주민들하고 이 소통하는 그런 창구에 대한 부분, 뭐 민원 이런 부분들 해결해주는 부분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좀 담겨졌으면 SOC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수님,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양 심층수하고 관련된 특례도 절실하다고 들었거든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의 특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예. 사실 해양 심층수 하면 우리 고성입니다. 해양 심층수 특화 농공단지가 있고 예. 우리 지역에 또 그 고성진흥원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 시설까지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농공단지가 만들어지고 이제 다 차가지고 2차 농공단지를 지금 계획하고 이제 지금 이제 그 허가를 끝냈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지난하게 좀 걸렸습니다. 한 3년 가까이 걸려가지고 겨우 이제 지금 됐는데 그것도 이제 절대 농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고성에 있어가지고 앞날을 내다보고 갈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데 이것조차도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가 취수관을 좀 이제 설치해가지고 이제 취수를 다 따로 이제 추가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한 단계를 넘어서는 이제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기업들이 오는데 거기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특례 조항으로 좀 이렇게 좀 지원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좀 미약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좀 되면 확실하게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너무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좀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해양 심층수 산업 관련돼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고성의 해양 심층수 산업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전에 군수님과 함께 현장 둘러봤거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적의 해양심층수 취수 지역으로 인정받고 있는 고성군이 해양심층수 취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해역에서 한 3km 정도 이제 바닷가로 나간다. 그래서 수심한 200m 정도의 깊이에서 심층수 물을 저희가 취수를 해가지고요. 이 한 수심 50m까지는 저희가 이제 지하로 매설합니다. 기계실 만든 다음에 저희가 제2농공단지까지 이제 연결해서 심층수를 이제 연결. 지난 2005년부터 해양심층수를 취수하기 시작한 고성군은 605m의 수심에서 국내 유일하게 이음매 없는 취수관으로 취수하고 있어 해양심층수의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이 2021년 7월에 출범하면서 해양심층수에 대한 연구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고성군만의 음료를 개발하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것이 해양심층수 콤부차입니다. 일반 심층수에다가 흑설탕하고 홍차를 넣고 균을 넣고 하면 2주간 발효하면 이제 이런 네. 컬러의 어떤 네. 지금 살아있네. 거품이 네, 살아있습니다. 나는 균도 거보다. 살아있습니다. 예. 심층수 사업팀의 연구 결과 해양 심층수를 이용한 콤부차는 항산화와 다이어트, 미백 등에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식음료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서 해양 심층수 콤부차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 개발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였고 그 지식재산권을 관내 기업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곳은 해양심층수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제1농공단지인데요. 그 가운데 마시는 해양심층수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게 이제 500 TPA라고 그래가지고 500ml로 된 거 있죠? 500, 예. 네, 이것도 시간당 한 8,000개 나오고. 이게 큰 건가? 500ml. 이게 이제 1리터. 1리터. 네, 요게 이제 1리터짜리. 이게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시간당 7,000개 나옵니다. 7,000개. 고성 그 깊은 바다 605m에서 취수를 해서 미세 플라스틱에 좀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또 풍부한 미네랄 때문에 맛도 좋고, 그다음에 종이팩에 담아서 플라스틱으로부터 더 안전한 게 이제 장점이고요. 고성군 오호리에서 취수되어 마시는 물로 탄생하는 해양심층수. 미네랄이 풍부하고 미세 플라스틱도 검출되지 않아 믿고 마실 수가 있는데요. 재생 가능한 종이팩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해양심층수 산업. 고성의 발전을 이끌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때문에 갑자기 소금이 귀해졌죠. 해양 심층수로 만든 소금 앞으로도 인기가 좀 높을 것 같은데, 군수님, 고성 해양 심층수 산업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됐습니까? 네, 지금 뭐 1단지는 다 찾고 예. 지금 2단지에 이제 들어오겠다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 전체를 달라는 회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굉장히 좀 미래가 밝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이제 방출되더라도 이건 좀 안전합니다. 네. 극지방에서 이제 밀도가 최고 높은 4도씨의 물이 가라앉아가지고 이제 수백 년에 걸쳐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고, 이것을 이제 취수해서 거기서 소금과 물을 만들어내고 각종 미네랄을 가지고 바이오 제품이나 뭐 화장품 등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가 그런 원천적으로 깨끗한 물을 어디 지구상에서 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세월이죠, 지금. 예. 이제 그런데 바로 이것이 그 물이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아마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서 벗어나서 아마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우리가 해양심층수 치유센터도 지을 예정에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식품에도 또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우리 지역에 아주 좀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고의 어떤 그 위치로서의 어떤 각 좀 자리매김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에도 어쨌든 지간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계신데 네.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지금 이제 허가는 다 났고 예. 25년까지 이제 그 완공 단계 25년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입주가 시작될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그 완공됐을 때 제3의 농공단지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예. 저는 지금 그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그걸 다 달라 그러기도 하고 쪼개서 달라 그러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예. 이것은 아마 미래 가치가 그만큼 높다라고 이제 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취수한 그 물량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수를 따로 또 하나를 더 예. 취수관을 설정해서 그것을 또 채워 나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예. 박사님, 끝으로 고성이 재도약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고성군 뭐 군수님이 잘 하고 계시는데요. 다만 이제 오늘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구 소멸이라는 게 아마 굉장히 핵심 키워드일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지금 도입하고 있고, 예. 그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게 결국 이제 산업, 뭐 교육, 뭐 관광 다 포함이 되겠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늘릴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이제 단기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거하고 연계시키셔서 경제특구라든가 그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끌고 가시면 예. 정부의 대응할 수도 있고, 그다음 민자 유치 촉진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지원방송의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마련한 강원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쉐리 투게더 이슈워드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뭐 한 단어나 한 문장, 노래 가사도 좋습니다. 오늘 주제가 동해안 최북단 고성 혁신 성장의 길은이었는데 군수님의 이슈워드 어떤 거 선정하셨습니까? 예, 제 이슈워드는 초심불망입니다. 초심불망이요. 예. 이제 며칠 간략하게 뒤면, 들어볼까요? 예, 일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주민들과 많은 약속을 했고, 저도 역량껏 일을 해서 우리 고성군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열심히 해 나가서 꼭 지역에 성공한 군수로서 남고 싶습니다. 네, 초심을 잃지 않고 현안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바쁘신 가운데 자리해 주신 한명준 고성 군수님, 김재진 강원연구원 박사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리적 한계와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군이 교통 인프라 확충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판 삼아서 쭉쭉 뻗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원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쉐리 투게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